나는 SAL 복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아빠는 웃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판사는 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피고인, 당신의 변호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바로 내 오빠, 아니, 이제는 적이 된 그놈이었으니까.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2호 재판정은 평소와 달리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방청객들은 속삭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검은색 전투복 차림으로 등 뒤에 메인 AK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 SAL 훈련을 받은 몸은 여전히 근육으로 단단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아빠의 미소는 비아냥거림처럼 보였고 엄마의 고개 저음은 절망의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었다. 배신의 시작, 그리고 나의 복수의 시작.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다. 김민준 씨, 당신은 국가반역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복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제 유니폼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었던 옷이죠. 하지만 이제는 적을 처단하기 위한 겉옷입니다. 방 안이 술렁였다. 기자 하나가 소리쳤다. 반역자. 특수부대원 출신이 왜 이런 짓을,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내 눈은 오빠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빈자리. 그놈은 이미 도망쳤을 테니까. 모든 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서울대 법학과를 갓 졸업한 엘리트였다. 꿈은 검사, 아니, 더 나아가 대법관. 하지만 오빠, 김민호는 달랐다. 그는 우리 집의 장남,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걸 가졌다. 아빠는 그를 애지중지 키웠고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민준아, 내 오빠처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내 인생의 주문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은행에서 돈을 빼돌렸다. 수백억 원 그 범죄를 덮기 위해 그는 나를 이용했다. 민준아, 내가 대신 고백해. 난 가족을 지켜야 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믿었다. 가족을 위해.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갔다. 3년 그 시간 동안 오빠는 승승장구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 감옥에서 나온 나는 변했다. SAL 훈련 캠프로 갔다. 왜? 복수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네이비 SAL 훈련을 받았다. 그 지옥 같은 6개월,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나는 오빠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는 그 돈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마약 밀매, 정치인 뇌물. 그리고 내 약혼녀 지은이를 빼앗았다. 지은이는 내 대학 시절 연인. 그녀는 오빠의 비서가 됐고 결국 그의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 사진을 봤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 내 아파트 문 앞에 놓인 USB. 오빠의 메시지, 이제 그만해, 동생아. 복수는 시작됐다. 나는 오빠의 사업 파트너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익명으로 증거를 유출하고 그의 은신처를 폭로했다. 하지만 그는 교활했다. 매번 나를 미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딸, 내 조카 수연이를 만났다. 7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삼촌, 왜 아빠가 울어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복수는 가족을 해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빠는 이미 내 삶을 파괴했다.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피고인, 당신의 행동은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증인들을 불러라. 첫 번째 증인이 불려왔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민호 오빠를 죽이려 했어요. 나는 웃었다. 죽이려? 그건 자위였어. 그놈이 먼저 총을 겨눴으니까 회상 속에서 그 밤이 떠올랐다. 오빠의 사무실. 그는 나를 불러 동생, 용서해라고 했지만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꺾었고 총알은 벽을 뚫었다. 살인 미수. 하지만 진짜 범죄자는 그였다. 재판은 길어졌다. 아빠가 증언대에 섰다. 내 아들은 착한 아이였소? 민준이가. 미쳤소. 그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오빠 편이었다. 항상 그랬다. 엄마는 울면서 민준아, 왜 그래 브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감옥에서 홀로 썩을 때 가족은 오빠를 위해 파티를 열었다. 그 사진들 나는 다 봤다. 밤이 깊어지며 재판이 끝났다. 나는 구치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치소 안, 나는 동료 SAL 훈련생과 연락했다. 그는 한국정보원 요원이었다. 오빠의 비밀 파일 보냈어. 내일 터질 거야.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오빠의 뇌물 스캔들. 그는 도주 중이었다. 서울 거리를 쫓는 추격전. 나는 구치소에서 TV를 보며 웃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구치소의 철창 너머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2025년 겨울, 추위가 뼈를 내는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놈의 미소, 항상 완벽했다. 어렸을 때부터. 민준아, 내가 약해서 그래. 초등학교 때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 오빠는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괴롭히는 애들을 매수해 더 세게 때리게 했다. 왜? 강해지라고. 그게 그의 사랑법이었다. 변태 같은.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왔다. 아니, 오빠의 변호사. 김민준 씨, 항복하세요. 오빠가 용서할 겁니다. 나는 그의 코를 부수고 싶었다. 용서. 그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먼저 돈을 훔쳤다는 오 가짜였다. 오빠의 조작.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게임을 해보자. 재판 2일차. 증인으로 오빠의 아내, 내 형수 은지가 불려왔다. 그녀는 수연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의 눈이 나를 봤다. 삼촌, 그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은지는 증언했다. 민호는 좋은 남편이에요. 민준 씨가. 질투해서 그래요. 질투. 웃기지 마. 오빠는 은지를 먼저 노렸다. 대학 때 그녀는 내 여자친구였다. 오빠가 술자리에서 약을 타서.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병원 기록.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판사는 중간에 휴정을 선언했다. 복도에서 엄마가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제발. 오빠를 용서해. 나는 그녀를 뿌리쳤다. 엄마, 당신도 알았잖아. 오빠가 한 짓.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수백억 원의 실수. 내 감옥 3년의 실수. 지은이의 배신의 실수.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걸 밝히겠다. 그날 밤 구치소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다. 동료의 도움으로 경비원의 교대 시간을 이용. 나는 철창을 부수고 지붕을 타고 내려왔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목적지는 오빠의 은신처. 강남의 고급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동생.
왔구나. 그의 손에 총무하지만 이번엔 내가 빨랐다. 나는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눕혔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웃었다. 너는 항상 약했으니까. 내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과 발길질. 그의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아직. 수연이 봤어. 내가 아빠를 때리는 걸. 그의 말에 나는 멈췄다. 아이가 문 뒤에 숨어 있었다. 눈물 범벅. 그 순간 복수의 균열이 생겼다. 나는 오빠를 묻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삼촌이 지켜줄게.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누군가 신고했다. 나는 도망쳤다. 아이를 데리고. 오빠는 풀려날 테고 나는 다시 잡힐 테지만. 이게 복수의 맛이었다. 쓰고, 달고, 썩은 맛. 강남의 뒷골목,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수연이를 업고 뛰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목을 감았다. 삼촌, 무서워.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수연아. 삼촌이 다 해결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이었다. 복수는 가족을 해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이제 내 손에 조카가 있다. 오빠의 딸, 그의 약점. 숨을 곳은 지은이의 아파트였다. 그녀는 아직 오빠의 편이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을 터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민준. 이게 뭐야? 수연이를 보고 눈이 커졌다. 오빠가 보냈어. 보호해달라고.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을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이는 수연이에게 우유를 데워주고 나에게 위스키를 따라줬다. 왜 그래,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이야. 오빠가 너를 빼앗았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선택했어. 민호 오빠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구해줬다. 웃기지 마. 오빠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의 마약 사업에. 지은이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은행 계좌에 더러운 돈이 들어왔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USB 속 파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악마야? 나처럼 너도 이용당한 거지.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옛날 이야기. 대학 시절 한강에서 피크닉했던 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만 보였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제 늦었어. 새벽 뉴스가 떴다. 오빠의 도주.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동생이 미쳤습니다. 가족을 위협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수연이가 깨서 물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진실은 독이었다. 다음 날 나는 움직였다. 오빠의 정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의원, 그 늙은이가 오빠의 돈으로 당선됐다. 나는 익명으로 녹취록을 유출했다. 이 돈으로 내 표를 사. 그 의원은 사임했다. 스캔들이 터지며 오빠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분노할 터 나를 향해. 지은이는 수연이를 돌봐주며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이건 끝이 없어.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그날 오후 오빠의 부하들이 찾아왔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새 놈의 주인님 명령이야. 죽여. 나는 SAL 훈련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하나는 팔을 꺾었고 다른 하나는 벽에 처박았다.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수연이는 울었다. 싸움 끝에 나는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오빠의 위치. 인천 항구.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안전한 곳으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 혼자 가지 마. 하지만 나는 갔다. 인천으로. 밤바다의 소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빠는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었다. 동생. 내가 이겼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나는 총을 들었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아빠의 명령이었어. 집안의 명예를 지키라고. 아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가 배후였다. 은행의 돈, 오빠의 범죄, 나의 희생. 모두 아빠의 계획. 그는 나를 버림받은 양자로 만들었다. 진짜 아들이 오빠뿐이었으니까. 나는 총을 내렸다. 아빠를 만나러 가자. 인천 항구에서 오빠를 묻고 나는 아빠의 저택으로 향했다. 한남동의 그 화려한 집이 문을 열자 집사가 놀라 물러섰다. 도련님, 나는 오빠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서재문을 부수자 아빠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위스키 잔을 들고. 민준아, 왔구나.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법정에서 봤던 그 비아냥.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나는 오빠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빠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입양아. 내 진짜 부모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내가 키운 거지. 충격. 내 피가 식었다. 그럼 왜 감옥에? 그는 웃었다. 내가 약해서. 오빠처럼 강해지지 못했으니까? 이게 훈련이었어. 훈련. 내 3년 감옥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괴물이야. 오빠가 끼어들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민준이가. 아빠는 그를 걷어찼다. 입 닥쳐. 너도 실패작이야. 가족.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나는 아빠의 서랍을 뒤졌다. 비밀 파일, 모든 증거. 은행 횡령, 마약, 심지어 엄마의 불륜까지. 엄마도 알았다. 모든 걸. 나는 파일을 사진 찍어 유출했다. 실시간으로. 뉴스 앱이 알림을 보냈다. 재벌가 김씨 집안 스캔들 폭로.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멈춰, 민준아. 하지만 늦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 나는 오빠를 풀어줬다. 가, 내 길로. 그는 나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동생아. 이 진심일까? 모르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형제였다. 엄마가 뛰어들었다. 민준아. 수연이는? 지은이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안전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아빠를 사랑했으니까. 애 사랑. 그게 변명인가?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집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아빠는 수갑을 찼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빠의 연결고리, 그 정치인들. 나는 하나씩 무너뜨렸다. SAL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은닉 계좌를 해킹했다. 돈이 증발했다. 수백억.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수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대. 오빠는 잡혔다. 공항에서. 나는 병원으로 갔다. 수연이의 병실. 아이는 열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삼촌이 곁에 있을게. 지은이는 문 밖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옛사랑이 스쳤다. 재판날 집어낸 아빠의 차례.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피고인 김영철 씨,
당신의 아들은 무죄인가? 나는 말했다. 아니요. 그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필기했다. 배신의 가족, 누가 진짜 피해자. 재판은 전국적 이슈가 됐다. KBS, MBC, 모든 채널이 우리 집안을 다뤘다. 재벌 3세의 어두운 비밀.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즐겼다. 오빠의 몰락, 아빠의 수치. 엄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너무 부끄러워.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자유로웠다. 국가반역죄는 무죄. 오빠의 증언으로. 그는 모든 걸 자백했다. 민준이는 피해자야. 내가 모든 걸 꾸몄어. 왜? 속죄. 아니면 생존. 그는 감옥에서 20년형을 받았다. 아빠는 무기징역. 마약과 뇌물의 대가. 지은이와 나는 재회했다. 한강공원, 그 옛 장소. 민준아, 다시 시작할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너는 오빠를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나는 곁에 머물렀다. 아이는 내 딸처럼 됐다. 삼촌, 사랑해. 그 말이 내 유일한 구원. 그러나 트위스트가 왔다. 감옥에서 오빠의 편지. 민준아, 아빠의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내 진짜 부모. 아빠가 죽였어. 사고가 아니야. 왜 충격? 나는 조사했다. 교통사고 기록. 조작된 CCTV. 아빠의 운전사 증언. 그는 나를 입양한 후 내 부모를 제거했다. 왜? 유산 때문. 내 부모는 부자였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죽었다. 재판 중 자살. 독극물. 그의 유서.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강해진 걸 봐서 다행이야. 강해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파괴였다. 나는 수연이를 안고 지은이에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우리 셋으로 살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영원한 상처. 사회는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책이 나왔고 드라마 제안이 왔다. 하지만 나는 사라졌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SAL 복장을 불태웠다. 이제 자유야.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내 영혼을 씻어줬다. 1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은 모른다. 내가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지은이와 수연이는 서울에 남았다. 민준아, 내려와. 그녀의 전화.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김민준 씨, 당신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진짜 적은 아직 살아있어요. 누군가? 오빠의 옛 부하. 아니, 더 큰 것. 정치권의 그림자. 아빠의 돈이 흘러간 곳. 오 대통령 측근. 나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조용히. SAR 스킬로 해킹과 추적. 목표는 그 의원, 이제 장관이 된 그놈. 그의 비밀 파티. 나는 잠입했다. 마스크를 쓰고. 안에서 본 건 충격. 지은이의 얼굴. 그녀가. 그와 함께. 민호 오빠의 복수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배신. 또다시. 지은이는 오빠의 꼭두각시였다. 아이까지 이용해 나를 감시했다. 수연이의 병은 가짜. 아니, 진짜지만 그녀가 조작한 스트레스. 나는 장관의 목을 조르려다 멈췄다. 왜? 지은이가 웃었다. 사랑했으니까. 민호를. 나는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폭로했다. 라이브 스트림. 전국이 봤다. 장관의 몰락, 지은이의 자백. 최종 재판. 나 vs. 그녀. 김민준 씨, 당신은 복수귀인가, 피해자인가? 판사의 물음. 나는 말했다. 둘 다예요. 그리고 아무도 방청석에서 수연이가 울었다. 엄마. 삼촌. 결말은 비극. 지은이는 감옥, 나는 무죄. 하지만 수연이는 나를 택했다. 삼촌 집으로 갈래? 우리는 제주로. 파도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사랑만. 하지만 밤마다 악몽. 오빠의 미소, 아빠의 유서, 지은이의 배신. 누가 옳았을까? 사회는 논쟁했다. 그는 영웅. 아니면 살인자, 나는 모른다. 다만 살아남았다.